경쟁률 21대1, 수시 경쟁률이 아닙니다. 정시 경쟁률입니다. 작년 서경대학교 생활문화디자인과 정시 전형 경쟁률인데요. 생활문화가 23명을 모집하니까 21대1이라고 하면은 정말 거의 한 47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서경대학교를 몰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경대학교는 기초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 성적이 본인 성적보다 좀 안 나왔다. 근데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꼭 가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주력으로 생각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 겁니다. 물론 시각정보 디자인과도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23명 모집에 12대1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각정보 디자인, 생활문화 디자인 이 두 과가 거의 뭐 수시에 버금가는 경쟁률을 정시에서도 보인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실기고사는 생활문화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6일, 지금이 15일이니까요. 한 달 후네요. 그리고 시각정보 디자인과는 1월 17일에 치러집니다. 발표는 2월 7일인데요. 대체적으로 서경대학교는 기존의 다른 학교들보다는 조금 발표일보다 사전 발표를, 그러니까 좀 미리 발표를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군 시험 보기 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서경대학교는. 전공별로 수능과 실기에 대한 반영비를 살펴보면 수능은 40%, 시각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수능이 40, 실기가 60%입니다. 실기 60%, 많이 보죠. 생활문화디자인과는 수능 20, 실기 80, 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실기 80% 전형인 학교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능이 예를 들어 조금 부족해도 실기 80%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률도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기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자, 수능 반영 비율, 과목별 반영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영어가 20% 필수로 반영이 되고요. 영어 등급별 점수는 1등급은 100점, 2등급 90점, 3등급 80점, 4등급 70점, 5등급 50점. 그러니까 3등급부터 거의 한 10점 차이로 쭉 가다가 5등급부터 4등급에서 5등급 구간은 20점으로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서경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무리 수능이 40% 들어가고 20% 들어간다 하더라도 영어는 4등급 이내로 좀 들어야 다른 학생들과 격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 중에서 택 2, 그러니까 대부분은 국어랑 탐구를 대부분 선택을 하겠죠.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40% 반영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반영은 100분위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 제일 궁금한 올해 과연 서경대학교 100분이 몇 프로로 지원할 수 있을까일 텐데요. 작년에 학교에서 제공을 했던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를 보면은 물론 4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257점, 시각정보 디자인이 257점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100분위로 환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합격생들의 평균은 올해 기준으로 시각정보 디자인은 64%에서 65%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영어는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생활문화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55%, 마찬가지로 영어는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이기는 하지만 특히 시각 같은 경우는 시각정보 디자인과는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가 높은 편이에요. 그거는 글쎄요, 다른 이유보다는 가군에 워낙 인서울권이나 경기권에 있는 기초디자인 학교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한양대랑 중대를 쓰기에는 성적이 좀 모자른데 다른 학교, 그러니까 경기, 인천, 예를 들어서 충청으로 가기는 좀 싫다라는 학생들이 대거 100분이 60에서 70%권대 학생들이 서경대학교 서울 시각정보디자인과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성적은 생각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에 대한 부분들, 과연 이 높은 경쟁률을 이제는 실기로 결국은 극복을 해서 합격을 해야 될 텐데요. 시각정보 디자인과와 생활문화 디자인과의 올해 수시 합격작과 기존 작년 수시와 정시의 합격작들을 보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시에서 발표했었던 수시 합격 재연작 같은 경우는 주제가 시각정보 디자인과는 랍스터, 냄비 뚜껑, 스크랩 끈, 율동을 표현하시오라는 제시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정보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제시어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제시가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화면 구성에 대한 방식이 좀 많이 바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랍스타고 스크랩 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동감, 리본에 대한 율동감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랍스타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에 대한 부분과 이 스크랩 끈에 대한 어떤 율동감을 동시에 같이 표현을 한 그림들이 이 두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냄비 뚜껑을 기준으로 랍스타가 가운데로 모여들고, 그 가운데로 모여드는 랍스타를 기준으로 집중감 있게 스크랩 끈이 풀리는 어떤 모습을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화면 자체의 주목성이 굉장히 강할 수 있게 두 랍스타의 시선의 어떤 교차점을 포인트 지점으로 해서 리본에 대한 활용을 굉장히 잘한, 리듬감도 잘 보여줄 수 있고 율동감과 집중감이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측 그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되게 이미지적인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랍스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을 그 스크랩 끈의 어떤 율동감을 통해서 회전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주제부와 부주제, 원경에 대한 화면 구성에 대한 느낌보다는 주제부 자체 안에서의 이미지를 표현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 전 그림과 좀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 주제에서는 율동감에 대한 어떤 제시어를 표현을 했지만 작년 수시 같은 경우는 제시어가 없었어요. 소재는 유리잔과 컵받침, 그리고 초콜릿, 그리고 등산용 로프를 줬습니다.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목성 있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등산용 로프를 화면 공간의 어떤 큰 스페이스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공간성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 소재를 받았을 때는 이 컵받침과 유리잔을 가지고 이 면적인 어떤 매스를 가지고 주제, 부주제, 원경에 대한 표현을 했을 텐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선적인 로프를 엮어서 어떤 그룹핑을 통해 가서 하나의 큰 스페이스를 만들었다라는 게 다른 그림과 좀 차별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찌 보면은 스케일감이 큰 공간 안에 컵받침을 유리컵 쪽으로 위에서 이런 어떤 초콜릿, 점적인 형태의 초콜릿들이 막 이렇게 하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율동감과 움직임, 동적인 어떤 움직임을 동시에 표현을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이 그림의 어찌 보면 가장 주된 스토리 라인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어에 대한 표현이 앞선에 봤던 랍스타처럼 굉장한 어떤 주제어, 제시어에 대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한 그림이기도 한 거고요. 합격한 그림들이 지금 작년에 수시에서 합격한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제시어는 없었지만 이 제시어를 표현을 하지는 않아도 사실은 이 소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조형적인 어떤 연출력을 극대화해서 표현을 했다. 특히 이제 로프에 대한 활용을 굉장히 조형적으로, 연출적으로 잘 활용을 했다라는 게 이 그림의 어찌 보면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디자인과 수시 재연작과 정시 재연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 디자인과는 3년 연속으로 제시어가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의 시각정보 디자인과는 제시어가 나왔던 적도 있었고 제시어가 출제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는데, 생활문화 디자인과일수록 오히려 더 제시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출력이 조금 더 좋은 친구들한테 유리하겠죠. 소재는 분무기와 수세미 그리고 호루라기를 줬습니다. 제시어는 원근감. 그러니까 수세미의 직선적인 형태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구부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곡선적인 형태를 사용을 해서 원근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나열을 해서 표현을 할 것인지가 사실은 중요한 거겠죠.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수세미의 이 동그란 원형에 대한 형태를 나열을 해서 어떤 하나의 홀처럼 만들었어요. 그 소실점부터 그 동그란 수세미들이 나열이 되면서 전진 방향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분무기와 호루라기로 주제부에 대한 연출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측 그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그
글쎄요, 이게 수세미의 어떤 생명력이 좀 부여가 된 것 같은 느낌? 워킹을 하고 있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제가, 출근을 하다 보면 항상 이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 큰 전광판이 있거든요. 거기 어떤 면세점 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품들이, 제품들이 막 이렇게 워킹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전광판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수세미가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오고 있는 듯한 연출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분무기와 호루라기로 주제부의 어떤 연출과 생명력을 다시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작년 수시에서 나왔던 주제는 계량컵, 그리고 아이스크림, 그리고 카리비너, 그러니까 등산고리입니다. 이 세 가지의 어떤 사물을 제시하고 회전을 표현하시오라는 문제를 줬습니다. 회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글쎄 아이스크림으로 표현을 하는 게 거의 주된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계량컵을 쌓아서 그 쌓은 형태들의 손잡이들을 통해서 그 시선에 대한 유도로 회전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한 그림도 있습니다. 이 두 그림 다 사실은 그게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율동감도 보여주고요, 굉장한 주목성도 보여줄 수 있게 이 두 그림 다 화면 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그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조형적인 그림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작년 정시에서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는 선글라스와 옥수수, 탬버린을 이용해서 리듬감을 표현하시오라는 문제를 줬습니다. 이 리듬감이라는 제시어는 사실 기초디자인 제시어에서 가장 흔하지만 굉장히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물들, 특히 이제 탬버린으로 리듬감을 표현한 친구들도 있고, 탬버린과 보색 경계색인 옐로우 계열의 옥수수를 통해서 리듬감을 표현한 친구들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연출을 해서 리듬감을 동시에 표현한 그림도 있습니다. 사실 선글라스도 같이 제시가 되기는 했지만, 선글라스보다는 옥수수와 탬버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비율에 대한 부분도 거의 한 70~80%에 가깝게 비율을 두고 조형적으로 잘 연출을 한 이 두 그림이 실질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를 결국은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이상의 사물, 특히 서강대학교는 세 가지의 사물을 지속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물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이 소재 중에서 어떤 두 가지의 소재로 이 제시어라든지 주제에 대한 큰 스토리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려다가 스토리도 안 나오고 조형적인 부분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 대비감, 소재 비율에서의 대비감도 잘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밋밋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런 조절이 잘 되어 있는 그림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압도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 대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서경대학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기초 디자인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 우리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과마다 분명히 조금씩의 차이점은 있는데, 결국은 주제어에 대한 표현을 서경대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 실기 합격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제어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제일 중요한 거죠. 조형적으로 분석하고 조형적으로 조형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나가는 게 제일 어찌 보면 서경대학교 합격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